내일은 또 시댁이랑 1박 2일 여행을 가야 돼? 이게 얼마나 몸과 마음이 힘든 일인지 알아?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 나는 뭐 이 집안의 몸종이야? 당신은 말을 왜 그렇게 해? 몸종이라니. 우리 집에서 누가 당신한테 그렇게 대하는데? 지금 이 순간도 나를 그렇게 대하고 있어. 당신까지 포함해서. 당신이 그런 식으로 나온다면 나도 성묘 안 가. 그럼 그렇게 해. 성묘는 나만 다녀오면 되지 뭐. 저도 남편의 말에 어이가 없고 열불이 나서 성묘 불참하겠다고 선언하니 남편은 순순히 알았다고 했어요. 하지만 시어머니가 난리가 났었죠. 설에 며느리가 성묘 안 오면 내 체면이 뭐가 되니? 여자가 시집을 왔으면 며느리 된 도리를 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너는 자기 몸 편한 것만 생각하고 너무 이기적이라고 생각 안 드니? 내 귀한 아들이 거제도까지 가서 고생하는 것도 마음 아팠는데 거기서 만난 여자랑 결혼하겠다고 해서 썩 마음에 들진 않았지만 마지못해 허락해 준 거였다. 그런데 네가 어떻게 이런 식으로 나와? 어머니, 남편도 힘들다고 친정에 안 가는데 왜 저라고 성묘에 다 참석해야 돼요? 남편조차 사위돌이 안 하는데 저는 무슨 이유에서 며느리돌이를 해야 되나요? 그럴 거면 부모님 안 계신 여자랑 결혼시키지 그러셨어요. 그럴 걸 그랬다. 너 하는 꼬락서리 보니까 그냥 고아랑 시키는 게 100번 나았어. 시어머니의 이 발언의 시작으로 저는 시어머니와 본격적으로 갈등이 시작됐어요. 평일에 아이들을 본다는 핑계로 시어머님이 신혼집에 자주 들락거렸거든요. 시어머니와의 언쟁으로 제가 시어머니께 대면대면하게 대하니 시어머니도 뿔이 나셨는지 저의 하나부터 10까지 모두 트집을 잡기 시작하시더라고요. 물론 저는 그런 트집에 눈 하나 깜짝 안 했지만요. 그러는 사이 친정어머니한테 전화 한 통이 왔어요. 이번 설에는 많이 바빴나 보구나. 저번 추석에 안 와서 이번에는 올 줄 알았는데 안 그래도 안 오길 잘했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네 아버지가 아파서 네가 와도 반겨주지 못했을 게다. 아버지가 아프다는 말에 저는 가슴이 철렁했어요. 아빠가 왜? 어디가 아파? 네 아버지 난데없이 독감에 걸려서 니네 왔으면 애들한테 옮기기나 하지. 한겨울에도 끄떡없던 건강했던 아버지께서 독감에 걸리셨다는 얘기를 듣고는 정말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어요. 괜히 이번 명절에 못 간 게 더 서럽고 울컥하더라고요. 전화를 끊고 괜히 울컥해서 눈물이 났어요. 저는 아들들의 방에 들어가 있다고 생각해서 혼자 눈물을 훔친 건데 첫째가 제 통화를 들었는지 거실로 나오더라고요. 엄마, 외할아버지 아프시대? 나 외할머니 외할아버지 많이 보고 싶은데 우리 보러 가면 안 돼? 엄마 나랑 같이 가자. 오죽하면 그 예민한 사춘기인 첫째 아들이 외할머니 할아버지가 보고 싶다며 저보고 같이 가자고 해주더라고요. 남편도 장인어른이 아프다고 하고 장모님 생신까지 겹쳐 있으니 이번에는 귀찮다고 말 못하겠는지 주말 끼워서 연차 내고 길게 다녀오자고 했어요. 게다가 아들들이 외할머니 외할아버지 보고 싶다고 하니 이번에는 진짜 가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겠죠. 저도 이번에 가면 우리 부모님 섭섭한 마음까지 잘 달래드리고 와야겠다 생각했어요. 엄마 생신을 챙겨드리러 거제도로 가려는 당일 아침부터 득달같이 시어머니가 찾아왔어요. 그리고 저를 보자 소리치시더라고요. 감히 내 아들이랑 손주들 데리고 어딜 가려고 하냐? 그렇게 쩌렁쩌렁 소리를 지르니 저희 첫째 아들의 눈이 휘둥그레져서 할머니 왜 그러세요? 라고 대묻더군요. 너네 거제도 못 간다. 짐 다 풀어라. 하며 손주들에게 이야기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친정아버지도 아프시고 친정어머니 생신도 있어서 가는 거예요. 저번 추석도 이번 설에도 못 가서요. 애들도 외할머니 할아버지 보고 싶다고 했고요. 그러자 시어머니는
이제 친정 간다는 소리 그만하면 안 되니? 서울 근처에 사는 우리 아들이 무슨 잘못이냐? 멀리 지방 총구석에서 버티는 너희 친정이 잘못이지. 거기서 고집스럽게 지내는 거면 딸 자식 못 볼 각오는 이미 되어 있는 거 아니야? 무슨 소리세요, 어머니? 저 남편 때문에 여기로 옮겨왔고 분명 저에게 되돌아가겠다고 약속해놓고 15년째 지키지 않는 건 남편이에요. 돈 벌어서 너랑 네가 낳은 자식들 먹여 살리려고 올라와 지내는 거지? 너희 친정에서 해준 게 뭐가 있다고 자꾸 대접받으려고 하는 거냐? 돈 한 푼 보태지도 않았으면서 염치도 없지. 여기서 거기가 어디라고? 무슨 주제넘게 생일잔치를 부르냐? 됐고 돈이나 보내주고 가지 마라. 그렇게 말을 하며 주머니에서 3만 원을 꺼내시더니 여기 이거 보내드려라. 케이크 값은 나오겠지. 라고 하셨어요. 그 말에 제 꼭지도 같이 돌았고요. 어머니, 이건 선을 너무 넘으셨는데요. 만약 형님이 본인 시댁에서 이딴 취급받으면 어머님은 좋으시겠어요? 이게 어디서 씨미한테 소리를 질러? 내 딸이랑 너랑 같아? 우리 딸은 맞벌이도 하고 시부모한테 사랑받고 지내서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다. 그런 기분까지 내가 알아야 되니? 어머님, 저도 돈 벌어요. 저는 왜 돈 안 번다고 생각하세요? 시어머니께서는 매번 제게 집에서 먹고 논다고 표현하시지만 저는 지금 공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작은 공방이지만 수강생도 열댓 명 있고요. 온라인 주문이 꽤 있어서 달에 제법 짭짤한 수입이 들어옵니다. 당연히 시어머니도 제가 뜨개 공방을 하는 걸 알고 있고요. 손으로 머추물럭거리면서 파는 게 뭐라고? 너도 돈 번다고 유세를 떠냐? 라고 했었어요. 그리고 또 한 번 그날도 저에게 삿대질을 하시며 그깟 실로 뭐 만들어서 푼돈 버는 것도 버는 거냐? 너는 집에서 살림하면서 아무것도 안 하는 애가 남편 덕에 사는 거면 당연히 남편 부모님에게도 잘해야 되는 게 옳은 거 아니니? 거제도까지 가는 기름값도 다 우리 아들이 번 돈 아니야. 시어머니의 돌이킬 수 없는 막말에 저는 정말 막대한 상처를 받았고 저보고 자꾸 10,000원짜리 3장을 흔들면서 돈이나 보내라고 자기 아들 힘들게 데려가지 말라 하시는데 이미 저도 꼭지가 돌아버릴 대로 돌아버린지라 알았다고 돈 보내겠다고 말한 직후 그 자리에서 엄마 계좌로 5천만 원을 바로 입금했어요. 그리고 남편을 불렀어요. 남편이 제게 다가와서 폰을 보더니 저를 눈을 크게 뜨고 당황한 듯 보이더라고요. 우리 엄마한테 5천만 원 입금했어. 이 큰 금액을 나랑 상의도 안 하고 장모님을 덜컥 줬다고? 그러자 옆에 듣고 있던 시어머니께서 난리가 났었죠. 아니 그 돈 우리 아들 돈 아니야? 네가 정신이 나갔구나. 펄펄 뛰는 시어머니를 무시하고 남편에게 말했어요. 이렇게 억지로 멀리까지 타지에 와서 지내면서 아내로서 엄마로서 며느리로서 노릇 다 했으니까 이제 나도 딸 노릇 해야 되지 않겠어? 라고 말하니 남편이 그게 무슨 소리냐고 묻더라고요. 그게 무슨 소리냐면 당신 호랩이 된다는 소리야 라고 말해줬죠. 갑자기 통장에 5천만 원이 입금된 걸 보고 엄마에게 전화가 걸려왔어요. 엄마, 생일인데 이제껏 하나밖에 없는 딸이 효도도 제대로 못 해줬더라고. 트럭 말고 안전한 자동차로 하나 새로 뽑아요. 시어머니는 제가 엄마랑 통화하는 소리를 듣고 배가 아파 죽으라는 표정을 지으셨어요. 마치 시어머니의 돈을 누구한테 뺏기기라도 하는 얼굴로 분통해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시어머니가 쥐어준 돈 3만 원을 다시 그대로 시어머니 손에 쥐어줬어요. 다음 달에 있을 어머님 생신 미리 챙겨드릴게요. 이걸로 어머니 용돈도 하시고 케이크도 사드세요. 다음 달에는 어머니 며느리 없어질 것 같으니까 제가 마지막으로 챙겨드립니다. 황당해하고 있는 시어머니를 뒤로하고 아들들을 데리고 거제도로 갈 준비를 다시 하기 시작했어요.
남편이 시어머니 눈치를 보면서 자기도 같이 가자며 서둘러 준비를 하더라고요. 당신은 이제 거제도에 같이 갈 필요 없어. 앞으로 쭉 어머님이랑 함께 있어도 돼. 이젠 그러지 않아도 돼. 나는 당신이랑 이혼할 생각이니까. 그날 저는 아이들을 데리고 거제도로 향했어요. 이혼을 결심하고 가는 거제도라 마음이 심란하면서도 설레이는 마음이 공존했어요. 저를 따라 아이들이 거제도에 오게 된다면 아이들은 다니던 학교를 그만두고 새롭게 거제도에서 적응을 해야겠죠. 하지만 첫째 아들도 더 이상 지금 사는 곳에 미련이 있지 않았고 둘째 또한 외할머니와 할아버지를 무척 좋아하기에 아이들도 거제도에 오는 걸 굉장히 좋아했어요. 사실 저만 생각해서 거제도에 오는 거면 고민을 한 번 더 했겠지만 아이들도 다행히 저와 생각이 같아서 참 고마웠어요. 오랜만에 아이들과 기차를 타보니 여행을 하는 기분이 들어서 저와 아이들 모두 즐겁게 거제도에 도착을 했어요. 오랜만에 만난 제 부모님은 저와 아이들을 보고 정말 반갑게 맞아주셨어요. 우리 강생이들 온다고 고생했어. 친정어머니는 오랜만에 만난 손주들이 정말 반가워서 어쩔 줄 몰라 하셨고요. 저희 친정아버지도 아직 성치 않은 몸으로 저와 제 아이들을 마중 나오셨어요. 아빠, 누워있지 왜 나왔어? 에이, 이제 열도 내렸고 간간히 기침만 하는 정도다. 너희들 보니까 다 나은 것 같네. 이렇게 좋아하는 부모님을 보니 한동안 못 왔던 게 정말 죄송했어요. 근데 너희 싸웠니? 아까 전화로 했던 말은 다 무슨 말이야? 친정어머니께서 심각한 얼굴로 물으셨어요. 저는 그동안 자초지정을 다 말씀드렸어요. 남편과 있던 15년간의 약속이 지켜지지 않은 것과 번번이 친정을 못 가게 했던 시어머니의 이야기, 그리고 이혼하고 앞으로 거제도에서 살 예정이라는 것도요. 제 이야기를 다 들은 부모님의 표정도 생각이 많으셔 보였어요. 제가 거제도로 오는 것은 좋아하시는 눈치였으나 딸이 이혼한다고 하니 마냥 좋아하시지는 못하셨겠죠. 그래서 이서방은 네 말에 뭐라고 하더냐? 같이 따라오려고 서두르는데 시어머님이 거기서 주저앉은 바람에 그냥 살펴드리라고 하고 우리끼리 온 거야. 사돈 어디 아프시니? 아니야 엄마, 매번 저러죠. 내가 명절이나 휴가 때 친정 가겠다고 하면 갑자기 저렇게 주저앉아서 이마 짚으시며 아프다고 하더라고. 애들 아빠도 시어머님이 일부러 그러는 거 알고 있는 눈치긴 했는데 그럴 때마다 또 어머니 괜찮아지면 거제도 가자고 매번 그러더니 오늘은 어머님이 그러던 말던 그냥 오려는 거 내가 우리끼리 온다고 한 거야. 제 말을 들은 친정아버지가 말씀하셨어요. 네 선택이 그러하면 이혼 말리진 않음마. 이서방도 6시간 걸리는 거리로 오기에는 많이 부담되고 힘들었을 거야. 그렇지만 사돈네가 일부러 부모 자식 간의 만남을 방해하는 것은 몹쓸 짓이지. 제 이혼 이야기에 부모님께서도 말리지 않으셨으니 이혼 결심을 더욱더 굳혔어요. 근데 그날 밤에 남편이 거제도로 왔더라고요. 저희 부모님은 제가 이혼하기로 결심은 했다지만 오랜만에 보는 사위의 모습이 반가워 보이셨어요. 남편은 제 모습을 보자마자 프로포즈 이후 처음으로 무릎을 꿇었어요. 순주야, 내가 정말 미안했다. 처음에는 정말로 거제도에 내려올 생각이었어. 그건 진심이야. 근데 직장 다니다 보니 환경에 익숙해지기도 했고 일을 하다 보니까 그냥 모든 게 피곤했어. 엄마 소개로 들어간 직장인데다가 누나 시어른도 아는 사이다 보니까 일을 하면서도 눈치도 많이 받고 내가 잘못하면 누나와 우리 엄마를 욕먹이는 것 같아서 마음도 많이 쫄렸어. 그래서 누구보다 일을 열심히 하려고 노력했어. 남편은 목이 메는 소리로 눈물을 살짝 글썽이며 말을 이어갔어요. 그러다 보니 일만으로도 피곤하고 다른 것들을 둘러볼 여유가 없었어. 앞만 보고 걷다 보니 옆에서 점점 지치고 있던 당신을 외면하게 됐나봐. 아이들에게도 당신에게도 그리고 장모님과 장인어른께도
정말 죄송하고 면목이 없어. 한 번만 더 기회를 주면 정말 잘할게. 이번에는 정말로 거제도로 와서 우리 가족 다 같이 살자. 남편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그런 남편의 모습을 저희 부모님과 아이들도 다 같이 봤고, 저희 친정어머니는 그런 남편을 이렇게 세워줬어요. 친정아버지께서 저를 보며 말을 하셨어요. 순주야, 이서방이 그동안 약속을 안 지킨 건 네 입장에서도 많이 서운했을 거란 거 잘 안다. 근데 사람이 살다 보면 마음먹은 대로 잘 안 되더라고. 이서방도 약속을 지키고 싶었을 게다. 이렇게 거제도까지 와서 저가 식구들 앞에서 무릎 꿇고 용서 비는 게 어디 쉬운 줄 아니? 그런 친정아버지의 말씀에 남편은 한동안 말없이 지켜봤어요. 그동안 처자식 먹여 살리느라 고생한 가장의 얼굴이 보이더라고요. 측은한 마음이 들었죠. 아직 남편에게 측은지심이 드는 걸 보니 남편에게 애정이 남아있었나 봐요. 미운 정도 정이잖아요. 그때 남편이 제가 딱 듣고 싶어하는 말을 하더군요. 제가 못다한 사위노릇 이제라도 하겠습니다. 의정부 모두 정리하고 거제도로 내려와서 그동안 못 도와드렸던 농장일도 도와드릴게요. 그 모습에 저희 친정 부모님은 저희 남편을 안아주며 괜찮다고 다독여 주셨어요. 저도 못 이기는 척 남편을 받아줬고요. 저와 아이들도 남편을 꼭 끌어안아주며 서로의 진심을 확인했어요. 남편은 저희 친정 부모님께 제가 드린 5천만 원의 돈을 더 보태서 제네시스 한 대를 뽑아드렸어요. 지금은 저희 가족 모두 거제도로 완전히 내려와 지내고 있어요. 남편도 원래 다니던 직장을 싹 정리하고 지금은 좀 쉬는 겸 친정아빠를 도와 농장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남편이 그동안 직장 생활하면서 용접기능사 자격증도 땄었고 기술을 능하게 익힌 터라 아버지 농장 일을 도와드리면서 다시 용접기술로 취직을 할 예정입니다. 아버지께서 정말 오랜만에 연락이 닿은 고향 친구가 있으셨는데 그분의 아들이 마침 조선소에 직책 있는 부장이라고 하셨어요. 아버지께서는 농장일이 더 맞으면 농장일을 배워 나중에 농장을 물려받아서 해도 된다고 하셨는데 농장일을 할지 다시 용접을 할지는 남편의 선택에 맡기려고 합니다. 남편도 매번 눈치 보며 생활하다가 거제도에 오니 거제도 생활이 너무 좋다며 매일매일 웃으면서 잘 지내고 있고요. 저희 첫째 아들도 새로운 친구들 많이 사귀어서 학교에 너무 적응 잘하며 잘 다니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얼마 뒤 시댁에서 연락이 왔어요. 형님이 연락했더군요. 우리 엄마 매일 밤만 되면 나한테 전화와서 울고불고 난리도 아니야. 아들 뺏겼다고 어찌나 난린지. 거제도로 갔어도 한 번씩은 우리 엄마도 좀 챙겨드려 올게. 형님은 한숨을 쉬며 말을 하셨어요. 저도 시어머니를 완전히 외면할 생각은 없었지만 명절에 아들 못 보는 심정 정도는 어머님도 느끼게 해주고 싶었어요. 평소에 남편이 어머니 보고 싶다고 하면 혼자라도 보내줄 의향도 있고요. 이제껏 왜 그렇게 시댁에 바보 천치처럼 휘둘렸나 몰라요. 나를 낳아주신 건 우리 부모님인데 부모님 돌아가시면 효도를 하고 싶어도 못 해드릴 텐데 말이죠. 제가 시어머니 말을 무시하고 친정 간다고 누가 저를 잡아먹는 것도 아닌데 그놈의 며느리돌이 15년 넘게 열심히 해드렸으니 저는 이제 딸 노릇만 열심히 하면서 살려고 합니다. 남편이 다시 안일해져서 슬금슬금 시어머니 이야기를 꺼낸다면 미련 없이 이혼 소장 날려줄 생각이에요. 내 부모님이 소중하면 남편의 부모님 또한 소중하다고 생각합니다. 내 자식이 중요하면 남의 자식 또한 중요하고요. 서로 역지사지로 한 번만 더 생각해보면 이렇게 갈등이 생길 일도 없었을 텐데 말이죠. 저는 이제 싱그럽고 향긋한 한라봉과 천혜향의 향기를 다시 맡으며 제 부모님과 아이들과 행복하게 잘 살아가고 있고 앞으로도 행복하게 잘 살아갈 예정입니다.